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C 언어 프로그래밍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제가 배열과 포인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입력 함수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마지막 강의인 만큼 이제 많은 걸 담아내기에는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코드만 작성해서 배열과 포인터, 표준 입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향후 고급 강좌가 개설된다면 그때는 이제 2차원 배열, 그다음 포인터도 이제 다중 포인터, 다차원 포인터,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할당 부분 이런 것도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초 포인터, 기초 C 언어 수업에서는 이제 배열과 포인터, 표준 입력 함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부분을 작성하면서 저희가 해석을, 그러니까 코드를 리뷰를 하면서 해석하는 부분을 할 건데요. 자, 일단 배열부터 저희가 작성을 먼저 하고 이제 배열이 왜 쓰이는지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작성 방법은 일단 자료형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개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쇼츠 자료형으로 스튜던트 해서 그 다음에 대괄호 치시고 필요한 이제 변수의 개수만큼 제가 20개 정도 배열의 선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을 쓰실 때는 앞쪽에 이제 배열의 자료형과 배열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 치시고 이제 상수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20이라는 숫자가 상수라고 얘기 드린 부분은, 이 부분은 반드시 작성을, 개수를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변수가 들어갈 수는 없고, 20개라고 딱 정해 주시고 만드셔야 된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배열의 정의, 이 부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student. 자, 이제는, 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수 같은 경우에 변수는 만약에 학생을 지금 20명을 만든다고 하면 스튜던트 1, 스튜던트 2, 총 20개 이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반면에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 한 번 만들면서 20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배열을 이제 호출하는 방법, 배열을 가져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배열 선언이 이제 끝났다고 하면 배열에 일단은 하나를 대입해 볼게요. 배열 부분에 숫자를 이제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선언할 때는 요게 개수가 되는 거고 불러올 때는 여기가 번호가 됩니다. 몇 번째 거 가져오는지. 자, 번호는 인덱스 번호라고 하기도 하고요. 숫자를 0부터 시작해서 이제 20개니까 20이 끝이 아니라 19개가 끝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제가 1로 한다면 스튜던트 0, 스튜던트 1, 즉 이제 개수로 따지면 두 번째 있는 거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1에다가 제가 10이라고 대입을 하고요. 자, 불러오는 방법은 0부터 19까지 가져온다 보면 되고 printf 출력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d n 그 다음에 가져올 때 역시도 인덱스 넘버 스튜던트 1번만 나왔으니까 1번으로 바로 출력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배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배열을 생성하고 특정 용수에 값을 넣는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배열을 초기화하는 초기화는 뭐냐면 지금 배열과 선언과 동시에 값을 이제 지금 여기서 1은 10으로 넣었지만 나머지는 더미 데이터, 즉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초기화를 처음에 시켜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초기화 안 된 값을 가져오면 기본 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배열을 초기화시키는 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또 수정하면서 같이 작성해 볼게요. 쇼츠 동일하게 스튜던트 20. 자, 배열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 스튜던트. 자, 초기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1은, 이렇게 헷갈리니까 0으로 합시다. 0으로 해서 여기는 10 했는데, 스튜던트 1에는 1 이외의 값을 1부터 19까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 즉, 이제 쓰레기 때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 더미 데이터. 그래서 printf. 그래서 %d, %d 두 개라고 하나는 스튜던트. 우리가 값을 넣은 것 일단 먼저 0. 두 번째는 스튜던트. 그다음 1. 자, 한번 추적해 볼게요. 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으로 대입한 상태고 1은 아무것도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때 출력을 하면 컨트롤 F5번. 첫 번째 값은 10이 들어가는 거가 맞는데 두 번째 값은 전혀 엉뚱한 값이 들어가 있죠. 이건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초기화의 좀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초기화하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초기화 방법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용으로 초기화, 일단 초기화하는 방법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합시다. 이걸 개수를 이제 값을 직접 넣어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자, 20은 너무 크니까 뭐 3, 3개 정도만 선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실 때는 중괄호 입력하시고요. 요 개수가 3개잖아요. 그럼 3개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10, 두 번째는 20, 30 중괄호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3개를 넣어서 초기화시켰다. 그럼 결과적으로 1은 이제 두 번째 값인 20이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했을 때 지금 첫 번째 값은 이제 10으로 넣었고 초기화 값도 10이니까 10이 출력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 스튜던트 1, 첫 번째 값은 20으로 초기화되었기 때문에 20으로 출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초기화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얘기하면, 이제 배열에서는 반드시 제가 처음에 할 때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로 적어줘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변수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는데, 이렇게 적어도 될까? 초기화를 안 시킬 때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 상태는 몇 개를 생성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초기화를 적게 된다면 초기화식을 적게 된다면 초기화 값의 개수만큼 생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생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10, 20, 30 이런 식으로도 출력이 된다는 거 일단 짚고요. 짚고 그렇다면 여기 조금 더 응용해서 만약에 이걸 다 0으로 초기화한다. 동일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0 값을 썼고 콤먼만 작성하시고 뒤에 비워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0으로 초기화된다 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값이 0으로. 그럼 조금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다 2로 이거 자, 이 밑에 거는 지우고요. 얘를 제가 처음에는 10으로 하고 나머지는 콤마로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1, 2는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콤마 잡고 비워주면 어떻게? 아이고 엉뚱한 값이 들어갔네요. 근데 만약 0으로 초기화한다고 했을 때 0, 콤마 했을 때 결과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도 문제가 발생하죠. 아, 선생님 실수. 코드를 보다 보니까 실수네요. 자, 다시 10을 했을 때 여기 개수를 안 적었죠. 이럴 경우에는 초기화 값이 몇 개 들어간지 모르기 때문에 개수를 적어줘야 되거든요. 한번 10으로 해서 콤마 했을 때 뒤에 어떤 값으로 초기화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렇게 적어 있을 때도 이제 0으로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0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방법이 이제 내가 원하는 배열만큼 적어주되 이제 콤마로 이제 마무리를 하신다면 그 나머지 값들은 0으로 비워주지 않고 0으로 초기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싶다고 하면 해당 칸을 다 채워주셔야 되고요. 0으로 초기화 할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자 잠깐 0으로 다 초기화 시킨다 라고 예를 들면 이 값에다가 0 인서트 넣는 거죠. 자, 0, 이렇게 하신다면 다 0으로 초기화 시킬 수 있다. 근데 이런 초기화 방법 하실 때는 아까 제가 쌤이 못 넘어갔던 거, 틀렸던 거 있었죠? 여기를 생략해 주시면 안 된다. 초기화 개수가 몇 개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를 정해 주셔야 된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배열을 간단하게 저희가 배열을 활용해가지고 합을 구하는 거를 예시를 해보고 배열은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 1부터 5까지 배열을 초기화시키고 그 값을 차례차례 반복문으로 불러와서 합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릭터 데이터 총 5개를 만들고요. 만든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킵니다. 1, 2, 3, 4, 5. 총 5개인데요. 이 둘 다 의미가 5개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해 주셔도 무관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불러올게요. 자, 이제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리설트 하나 만듭시다. int result 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포문으로 그러면 인덱스 번호가 0, 1, 2, 3, 4
가져와야 되니까요. 이걸 대입할 수 있는 int i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감식 i가 5보다 작다. 그럼 1부터 4까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 증감식 추가. 자, 그 다음에 합산을 하기 위해서 잠깐 리설트를 0으로 초기화시켜야지 계산이 되겠죠. 리설트에다가 이제 데이터 자 거기다가 i를 넣는다. 선생님, 아까 데이터 변수 배열 선언할 때 이거 들어가는 상수만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만 크기를 나타내는 5개라는 것만 들어가는 거고 인덱스로 활용하실 때는 그 외에 인덱스 활용할 때는 그때 변수 들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그 변수 이쪽은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리설트 더하기 데이터 증감 간단하게 이제 더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폼 반복이 4까지 0에서 4까지 끝났다면 printf %d /n result로 해서 1부터 5까지 배열에서 꺼내서 합이 계산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15라는 값이 도출되면 되겠고요. 배열 개수대로 저희 초기화 방법, 선언 방법과 초기화 방법 알아봤고요. 배열에서 값을 가져오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배열을 먼저 저희가 표준 입력 함수 알아보기 위해서 배열을 먼저 했던 거는 문자열의 저장 방식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 복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의 상수는 제가 쌍따옴표로 작성한 데 있고, 그 다음 작성하실 때는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적게 된다면, 이야기 편하게 5개만 할게요. 5개 한다면, 실제로 문자의 상수에는 요 마지막에 0까지, 널 문자라고 하죠. 종료를 나타내는 널 문자까지 정리가 되고요. 이게 저장 방식이 배열 저장 방식으로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캐릭터형을 씁니다. 캐릭터형으로 음, 뭐 하이라고 할게요. 어, 하이라고 했을 때 이제 배열 변수가 최소 1, 2, 3, 4, 5 빡빡 맞춘 다음에 6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5개면 이제 널 문자가 생략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딱 맞춘다면 이제 6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이제 배열을 작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네요. 지금 같은 한글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 되게 넉넉하게 한글 문자는 이제 1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영문자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hello라고 바꾸겠습니다. 한글 문자는 1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 저장이니까 캐릭터형은 적절하지 않다. 자, 그러면 hello는 이제 문제가 없죠. 이 상태에서 printf 문자의 주적은 s 포매팅으로 진행한다. 그 다음에 작성하실 때 hi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자, 하이에서 제가 여기다가 6이라고 적진 않았죠. 이제 한 글자씩 가져오실 때는 이렇게 이제 0부터 5까지 작성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문자열 할 때는 배열 이름인 하이로 배열 주소, 배열 이름을 작성하시는 방법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입력됐는지. 지금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이상의 문자값이 들어갔어요. 계수 한번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 어떤 실수인지 보일까요? 헬로 오 6개죠. 실제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널문자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이제 7개로 하셔야지만 딱 맞는 개수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걸 좀 여유 있게 작성하는 편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 널문자 크기까지 고려해서 이제 하나 더 하셔야지만 종료가 된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헬로 물결 표시까지가 총 6글자이기 때문에 한 글자를 더 넣을 수 있는 공간, 널문자 넣을 수 있는 공간 총 7개를 생성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타이트하게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캐릭터를 조금 여유 있게 생성하기도 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열까지 지금 진행을 했고요. 조금 여러분들 그래서 문자열 관련 함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str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trlen. 네, strlen을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string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string h를 호출하셔야지만 strlen이라는 이거는 뭐다? 문자열 함수 중에서 문자열 길이 구하는 함수입니다. 설명 좀 하면 여기는 이제 문자 열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strlen을 잠깐 활용해서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 이제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nt data length라고 저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문자 열 길이가 저장된 변수입니다. 캐릭터 데이터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로 happy 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랭스에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데이터 하는데 자 str len 그 다음 배열 이름은 데이터를 넣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printf 개수는 풀어적었다 %s의 개수 문자 개수는 %d 자, 이 숫자가 들어가죠. strlen 반응 값은 n 첫 번째 값은 데이터 자 이제 문자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length를 출력했었을 때 과연 몇 글자가 들어갈 것인지 해피라는 글자 5개인가? 5개 출력될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해피의 문자 데이터의 문자 개수는 해피라는 글자만 들 널은 제외하고 널도 저장되지만 널을 제외하고 문자 개수는 5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열 크기가 아니라 문자 개수만 딱 카운트해서 출력한 함수고요. 그걸 strlen 그다음에 배열 이름 혹은 문자열 하시면 됩니다. strlen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 처리기에서 string h를 호출하셔야지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string 그러니까 문자열 함수 중에서 이제 문자열 합치는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rcpy, strcopy와 strcat 합치기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strcpy 같은 경우에는 복사고요. copy는 복사고 그리고 strcat 같은 경우는 concat 합치기입니다. 자, 두 가지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strcpy 같은 경우에 이제 앞쪽에는 복사 당함, 복사 문자, 복사 문자 맞다. 복사 문자, 두 번째는 복사 당할 문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좀 중의적인데, 그러면 앞쪽에는 이제 붙여진 배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본이 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활용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적어 볼게요. 캐릭터. 하나 더 적어봅시다. strcat. 이거는 문자 결합이고요. 그럼 이것도 붙여진 문자고 붙일 문자. 자, 이건 뭐냐면 붙여진 문자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위치. 원래 기존 문자가 되는 거고 이제 붙일 문자는 새로 붙일 문자가 들어간다. 일단 뭐 당하는 거는 다 앞쪽에 붙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캐릭터 데이터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해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라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담아줄 복사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담아줄 result 크기는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기화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자 그러면 strcpy로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strcpy 자 우리는 데이터를 result에다가 똑같이 복사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result 작성하고 원본은 데이터 배열 이름 두 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할게요. strcpy 먼저 이렇게 할까요? 한번 출력하고 합시다. printf %s 하시고 줄바꿉시다. 하고 result는 배열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해서 복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str 이제 cat을 이용해서 합쳐 볼 건데요. 이제 result에다가 내가 원하는 스페이스바 띄우고 해피 뉴 이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해피가 지금 리설트에 들어간 상태니까 해피 뉴 이어가 출력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과 똑같이 printf %s /n result 더해졌는지 확인해 보겠다. 컨트롤 F5번. 잠깐만요. 코드에 들어갔네요. 자, 이거는 코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든지. 빌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음, 빌드 자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좀 난감해요. 보통 하실 때 경고창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음, 자, 보통 하실 때 좀 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아래쪽부터 주석 처리하면서 이제 중단점을 찍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서 어느 라인에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두 라인을 STR-CAT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STR-CAT 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은 이상 없이 뜨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짐작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무슨 뜻이냐면 리설트 같은 경우에는 배열 계속 10개인데 뉴웨어가 이제 추가되면서 10개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짧아서 얘를 한 20개 정도로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석 처리를 해제하고 원인 잠깐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을 수 있는 뉴웨어를 담을 수 있는 상자가 이제 10개면 너무 작기 때문에 뉴웨어가 붙여지면서 20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 수정하고 출력해 볼 건데 이상 없이 아까 디버그 에러 안 뜨고 정상적으로 첫 번째 리설트 값의 데이터를 strcpy 카피해서 넣었었고요. 두 번째는 strcat 결합 연산자로 결합 함수로 happy 즉 이제 리설트에다가 new year라는 문자열을 붙여서 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문자열 함수까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부터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게 하는 표준 입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준 입력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표준 출력 함수가 화면상에 나타내듯이 표준 입력 함수는 우리가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 함수가 put 캐릭터, put s, 그 다음에 print f 이렇게 있듯이 표준 입력 함수는 get 캐릭터, get s, 그 다음에 scan f로 씁니다. 자, 이렇게 거의 이제 쌍쌍이 매치되는 출력 함수가 거의 매치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입력 부분에서 엔터를 눌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부분을 체크하면서 제가 해결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계신 분들은 스캔F 쓰실 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안 때문에 이제 스캔F 대신 스캔F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캔F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의 이제 코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용을 하시되 저희는 C어는 공통으로 쓰는 스캔F를 쓰기 위해서 해당 부분도 고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표준 입력 함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코드 메인 안의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스트링 역시도 전처리기 필요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canf 같은 경우에 다시 표준 입력 함수 같은 경우에는 표준 출력 함수와 그대로 매칭된다 보시면 돼요. 한 글자 받을 put 캐릭터 이를 이제 get 캐릭터로 바꾸게 되는 거고 put s를 get s 들어가는 거고 입력은 이제 scanf printf를 scanf로 하게 된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럼 가볍게 저희가 입력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준 입력 함수의 입력 원리는 이제 콘솔 창이 뜨게 되고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캐럿이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때 원하시는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입력이 완료된다 라는 거고요. 입력을 할 때
이제 엔터 누르기 전까지는 임시 버퍼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표준 입력 버퍼라고 하고요. 이렇게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표준 입력 버퍼라고 한다. 이거는 운영체제별로 차이가 있고, 이제 운영체제, 이 표준 임축을 사용하는 운영체제마다 별도의 메모리가 배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간에 입력을 하다가 이제 입력이 채 못 저장되고 엔터를 눌렀을 경우에 문자가 채 다 입력이, 그러니까 즉 할당된 변수에다 다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남아있는 버퍼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꼭 이제 배열 함수로 문자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 크기를 좀 넉넉하게 만드셔야지만 버퍼가 남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버퍼 역시도 이제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화시키는 방법도 같이 알아두셔야지만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초기화하는 함수는 rewind라는 함수로 쓰게 되는 거고요. 입력 초기화 부분도 꼭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겟 캐릭터부터 바로 작성을 하고 한 글자 입력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한 글자 입력 받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배열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int나 캐릭터형 여러분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요. input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 input 데이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는으로 입력해요. 이제 일단 get 캐릭터 같은 경우에 get 캐릭터 같은 경우에 안에 들어가는 인수값은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는 해서 get 캐릭터를 작성을 하고 들어가는 인수는 없죠. 그래서 는 출력 받아봐야 되죠. 프린트 한 글자니까 %c로 저희가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값은 input 데이터 그대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숫자로 일단 받게 됩니다. 숫자로 받는데 출력할 때 이제 출력 포맷을 이제 %c로 하셔야지만 우리 ASCII 코드로 변환된 이제 문자열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Ctrl F5번 눌러서 실행하고 자, 알파벳 A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볼 건데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이제 화면이 멈춘 건 아니고 입력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입력값 하나를 넣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A가 실제로 printf로 출력된 한 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글자를 받을 때는 get 캐릭터를 쓴다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여러 글자 받기 위해서 get string 한번 써보겠습니다. getS 사용하고요. 그럼 이때는 지금 여러 글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배열 함수로 선언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get 캐릭터 이용을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함수만 조금 수정할게요. int 이거 캐릭터로 합시다. 캐릭터 input string으로 하고요. 한 10개 정도 입력받기 위해서 사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배열로 입력 받으실 때는 조금 넉넉 잡아서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이 초과되면 버퍼가 남기 때문에 한 그러니까 즉 9글자 미만 정도 작성한다 생각하고 10개 선언했고요. getS 아까 get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앞쪽에 변수를 적고 대입 연산자에서 get 캐릭터 썼지만 이제 getS는 쓰는 방법이 좀 달라요. getS는 이제 getS를 쓰고 갈로의 인수 부분을 배열 이름으로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럼 input string으로 배열 이름 쓰게 되면 getS가 작성을 하고요. printf f하고 %s죠. 이번에는 string이니까 자 넣으실 때 어떻게 요때도 배열 이름으로 가셔야 됩니다. 즉 이제 주소라고 하죠. 이제 배열 주소. 그러니까 배열 이름이 주소가 되고요. if string으로 출력해서 자 이번에는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를 입력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할 거고 10글자 넘죠. 이러면 10글자 넘어버리구나. 그럼 좀 줄이겠습니다. 그럼 hello me라고 하겠습니다. 헬로 미라고 그럼 10글자 이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력된 거 확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배열 입력 받으실 때 이쪽도 좀 넉넉 잡아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etS까지 이용을 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get 캐릭터라 get s보다 더 많이 쓰게 되는
이제 스캔F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스캔F를 쓰실 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캔F 언더바 S 시큐리티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설정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설정을 한번 확인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F로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포맷으로 입력받을 수 있게 한번 해보고요. 자, 포맷 부분이 이제 프린트F랑 좀 비교해서 어떤 문자의 포맷을 좀 쓰는지도 좀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작성 방법은 scanf로 작성을 하고요. F로 작성하는데 처음에 역시나 문자열 포매팅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해당 개수에 맞는 변수들이 들어가는데 변수 개수 맞춰서 들어간다. 특히나 작성하실 때 scanf는 아직 포인터에 배우지 않았지만 메모리 주소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소 적었을 때는 ampersand 그 다음에 변수 이름으로 적는다.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 이름이 메모리 주소가 되기 때문에 배열 이름을 적는다. 숫자 받을 때는 이제 ampersand 이제 숫자 변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경우에는 배열 이름 자체가 이제 주소가 되기 때문에 배열 이름을 적어줍니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 주소라고 제가 적게요. 그럼 스캔F의 앞쪽에 포매팅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 같은 경우에는 10진수 정수입니다. 정수 int 정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좀 달라요. 자, hd 이거는 뭐지? 자, printf 같은 경우에 정수 구분이 10진수, 8진수, 8진수가 %o 그 다음에 16진수가 %x였어요. 그런데 지금 scanf 같은 경우 정수 구분이 들어가고 short int에 대한 구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d랑 %hd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printf는 없었잖아요. 이거는 정수인데 short int 정수예요. 그럼 뭐야?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d는 이거는 long int, 즉 int 정수, 약칭으로 int고요. 이제 hd 쓸 때는 이제 short int 자료형 때는 hd를 쓰셔야 됩니다. short int 2바이트 자료요. 플롯 같은 경우에도 구분을 해요. 플롯은 printf도 무조건 f 처리했는데 %f 처리했는데 이제 scanf 같은 거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롯 자료형과 더블형 자료형 구분하는데요. %f가 플롯 자료형, 실수 플롯형이고 그 다음에 더블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lf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 자료형인데 이제 더블형 이제 8바이트짜리죠. 더블형 사용을 한다. 그 외에는 비슷합니다.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문자고요.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문자열 입력입니다. 자, 다른 점, HD, short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 구분을 플롯형과 더블형을 구분시켜서 한다. 더블형 같은 게 특히 LF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printf 같은 경우에는 f로 다 동일시켰지만 이제 scanf는 플롯형이냐 더블형에 따라서 f나 lf로 구분을 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scanf를 예시로 작성하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데이터 정수 데이터 변수 하나 만들고요. 플로트 자, 그 다음 플로트 데이터 자, 실수형 자료 하나 만들겠습니다. scanf로 값을 입력받을 건데요. scanf 누르시고 포매팅 %d int형 %d였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실 때 제가 뭐라 했지? 변수 주소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주소를 나타내는 단어는 %하고 변수 주소를 넣습니다. 이게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데이터 자, 이렇게 작성할 때 scanf 방법이고 scanf 그다음 퍼센트 플롯형은 f로 칭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 붙이고 플롯 데이터 형식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받은 게 제대로 됐는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은 동시에 출력하겠습니다. printf %d %f 하시고 /n int 데이터 플롯 데이터 출력했을 때 정상적으로 입력되는지 확인할 건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얘기를 합시다.
자, 잠깐 체크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자, 이거를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발생할 겁니다. 이게 아마도. 그래서, 자, 일부러 이제 에러를 만들고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게 이제 SRT Secured No Warnings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거 지금 애초에 초기값의 경우는 여기다가 다시 여러분과 똑같이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빌드로 발생하죠. 일단 아니오 체크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워닝 경고 보겠습니다. 자, 에러 부분 봐야 되죠. 자, 해석을 해볼게요. scanf this function is variable, maybe unsafety. 자, 이 기준에서는 scanf 함수, 이 함수와 변수는 안전하지가 않다. 즉, 이 함수가 시언 함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scanf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scanf에 대해서 배우시면 되지만 scanf는 이제 sizeof를 넣어서 이 문자열 이제 자료형뿐만이 아니라 문자열 메모리 크기까지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킹이라든가 이제 프로그램 파괴하는 행동 등을 좀 방지하고자 스캔F를 도입했습니다. 스캔F S. 이걸 쓰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윈도우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C원을 쓰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scanf로 쓰시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경고를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 넓게 use SRT secure no warning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문을 이 언더바 있죠. 언더바부터 여러분들이 적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자, 저를 따라갑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 프로젝트, 저 같은 경우에 C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자, C 오른쪽, 요 부분 오른쪽에 맨 아래 보면 속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속성에 들어가셔서, 자, 구성 부분에 이제 C and C++ 있습니다. 여기 열시고요. 전처리기 엽니다. 거기 보시면 전처리기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일단 맨 끝으로 세미콜론 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요 밑에 있는 거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언더바 srt 오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secure 그 다음에 언더바 no warnings 요 작성을 하시고 코드 뭔지 한번 보고 자 그래서 확대 보여드리면 언더바 srt secure no warnings라고 작성하고 끝에 세미콜론 붙여주고요. 이상 없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신다고 하면 역시나 이제 밑줄은 그대로 나와 있지만 재컴파일 시키면 컨트롤 F5번 시키면 방금 오류가 무시되면서 이제 scanf도 작동이 가능하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인트 값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값을 제가 5라고 입력하고 이제 플롯 실수형은 3.14로 입력하였을 때 똑같이 printf로 5랑 3.14 소수점은 아마 6자리까지 나올 거예요. 엔터. 자, 그렇다면 바로 밑에 이제 5 띄우고 3.14 되었던 게 이제 아까 printf 부분이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되고 출력되는까지 확인되셨다. 자, 여기 있는 녹색 밑줄은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경고 부분, 이제 scanf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scanf 출력 함수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정수랑 실수 입력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문자를 입력 받는 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삭제를 하고 문자를 입력 받기 위해서 문자의 캐릭터 이제 데이터 영어자로 32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 scanf 문자에는 %s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입력하실 때 이 부분에 이제 주소 적는다 했죠. 근데 배열의 주소는 배열의 이름이 되고 그게 시작 주소가 됩니다. 데이터 배열 이름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입력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s로 출력하고요. /n 작성은 배열 이름 역시 작성하셔서 문자를 입력하고 한번 출력까지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hello 그리고 world hello world 엔터 눌렀을 때 그대로 똑같은 값이 프린트 했는지 어래? 자 보면 자 이 부분이 이제 scanf 문자를 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scanf 하고 나서 공백 띄었잖아. 공백 띄었는데 이건 어떻게 인식됐냐면 포매팅으로 따로따로 인식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두 개의 문자를 입력했을 때 이게 스캔F 사용할 때 혹은 get s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스캔F는 이 문자를 구분하실 때 두 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s 이제 %d라고 입력했을 때 이 공백 사이로 두 값을 입력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문자열 입력받고 띄우고 제가 이제 숫자 입력받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 number 만들고요. %s 띄우고 %d 로 입력하면 뒤에 거는 %number로 입력받겠습니다. 지금 출력을 %s 역시 %d로 하고 출력을 num으로 출력한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스캔F로 띄운 값은 이제 포매팅에서 띄운 것처럼 따로따로 받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백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 띄우고 %d 하면 두 가지 데이터가 따로따로 들어간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결과적으로 제가 포매팅을 맞춰서 띄워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hello라는 문자를 넣고 띄우고 그 다음 숫자 입력 받으니까 제가 35라는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hello 35가 출력이 되는지. 그래서 스캔F를 사용하실 때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공백 부분이 입력이 되진 않아요. 공백 부분은 다른 포매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백을 굳이 입력받겠다면 앞서서 저희가 문자 입력하는 표준 입력 함수인 getS를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거 체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전에 다른 함수 참조할 때는 전역 변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전역 변수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같이 얘기 드렸습니다. 전역 변수를 쓰게 되면 같은 소스 파일 내에서 이제 한 가지 이름만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발자들이 협업을 할 때 이제 함수 이름을 또 겹쳐 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익스턴이라든가 스태틱 같은 이제 복잡한 기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역 변수 쓰는 것 대신에 이제 포인터는 이제 포인터라는 걸 쓰는데 포인터 부분 이제 메모리의 절대 위치를 이제 잡기 때문에 굳이 전역 변수 쓰지 않더라도 메모리 절대 위치는 어느 함수나 동일하기 때문에 쓰실 때 이제 포인터로 전역 변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역 변수 쓰지 않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를 써보고 다음 전역 변수 대신에 포인터 문법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oid 바닷값 없이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int a라는 값과 int b라는 값을 4개 변수로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역 변수 result를 이용하겠습니다. int result 지역 변수 만들고 a랑 b를 result에다가 a랑 b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역 변수 없이 이제 로컬 지역 변수만으로 이용해 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sum을 불러와서 int 이번에는 다른 이름인 num1, num2 초기값은 3, 2는 5로 대체를 하고요. 자, 리설트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int result 새로 만들고요. 0으로 초기화시킬게요. 그 다음 리설트에다가 sum을 이용해서 sum 안에 인수는 넘버 1과 넘버 2를 대입해서 결과값을 리설트에 받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문제가 있었네요. 자, printf %d 결과값은 n result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여기 대입하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 제가 앞에 result 잠깐 지우고 출력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A, B 들어간 result가 가져와지는지 이 부분도 잠깐 주석 처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밑줄로 보시면 알겠지만 컴파일러에서 지금 경고 에러가 나와 있죠.
지금 메인 부분에 result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not defined error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위에 sum의 result 이건 지역 변수죠. 그럼 sum에서만 사용되는 result 지역 변수인데 메인에서 그 지역 변수를 불러올 수는 없다. 즉 이제 sum에 있는 지역 변수는 sum이라는 함수가 종료하면서 호출이 종료되면서 result의 역할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a랑 b를 더해서 result를 넣은 이 명령은 썸일 때만 실행이 되고 썸에서 나가게 되면 result를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찾을 수가 정의되어지지 않다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걸 해결하는 일단은 지역 변수 내 방법은 이제 반환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int sum에서 return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return result 받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별도에 받을 수 있는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고 result sum 이렇게 받아준다면 자 여기 있는 result와 지금 sum에 있는 result 자체는 다르지만 이제 result sum이 종료되면서 이제 값을 더한 값을 이제 return 시켜서 이제 메인에 있는 result에 넣어주기 때문에 이상 없이 8이라고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반환가 및 리턴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이드 자료용으로 선언하고 리턴 역시나 존재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썸에 있는 이 result를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 바깥에다가 int result 자,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시키지 않으면 0으로 초기화 된다. 0 초기화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전역변수는 해당 소스 코드 내에서 전체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메인 또 리설트를 선언하면 안 돼요. 메인 리설트를 선언하면 메인의 이제 지역 변수죠. 이 리설트가 지역 변수. 그래서 함수 내에서는 전역 변수보다 지역 변수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리설트는 지역 변수가 불러와주고요.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러면 sum 값도 어차피 반환 값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썸에 있는 리설트는 전역 변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에 있는 출력 함수의 리설트도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데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동안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8이 출력됐다. 첫 번째 방법, 기본적인 방법은 지역 변수를 이용하면서 리턴 값으로 함수를 반환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 내외에 관계없이 전체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 리설트로 받아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역 변수를 쓰기 위해서 제가 좀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럼 전역 변수 대신에 그러면 어떨까? 이게 주소를 직접 참조하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는 간접 참조 형식으로 포인터 문법으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전역 변수를 삭제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때 받아줄 때 A랑 B 있죠. A랑 B를 넣으실 때 이 부분 여기다가 대입해서 넣을 수 있는 M% 에서스 그 다음 리설트라고 에서스 리설트라고 선언해주면 이게 포인터 이제 포인터 이제 변수 선언이고요. 포인터 변수에는 이제 주소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인터 변수 선언했고, 리설트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넣어주는 값이 1과 2 말고, 여기다가 리설트의 주소를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그러면 int result라고 작성을 하시되, 리설트의 주소는 %result 작성하고 출력할 때 리설트 출력한다. 결과적으로 변수만 따져봤을 때 지역 변수는 어디 선언됐어요? 메인 부분에만 지역 변수가 선언됐는데 이 리설트의 지역 변수 선언하고 얘의 주소를 지금 받아서 썸에서 주소 부분에 포인터 문법으로 대입을 한 거고요. 그럼 이 부분도 자 asterisk 리설트로 하면 리설트의 이제 값을 참조합니다. 리설트 주소에 있는 값 부분에 A, B를 대입해서 넣는다. 리턴 값 없죠. 그리고 썸 내에 지역 변수 리설트는 없습니다. 단지 주소만 받아서 해당 주소에 있는 값에다가 대입한다. 결과값 한번 출력해 동일하게 지역 변수만 선언하고 리턴 없이 결과값 나오는지 컨트롤 F5번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8이라고 출력되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터 문법의 사용 방법입니다. 포인터 문법에서 좀 정리를 마무리해드리면 포인터 문법의 선언은 힌트 혹은 우리가 지금 주소를 넣을 대상의 자료 리설트를 제가 인트로 선언했기 때문에 포인터를 만들 때는 int asterisk p 포인터 변수 이름을 대략적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선언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 asterisk p 그럼 이 p 값에서는 주소를 저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예제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기 위해서 리설트하고 int 리설트의 주소를 정할 수 있는 포인터 p 하고 p에는 값을 저장할 때 리설트의 주소값 그래서 그 앰퍼센트를 적는 거는 리설트의 주소를 받아줍니다. 그럼 p에는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주소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16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프린트 f 포매팅은 %p로 하는 게 p의 주소 포인터의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소를 출력하기 위해서 p에는 리설트의 주소가 들어가 있다. 그 p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지금 16진수로 해가지고 총 8자리 이렇게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31비트로 출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설트로 넣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활용해서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서밋이라는 함수는 없고 제가 어떻게 대입시키는지 포인터를 이용한다면 이제 에스터리스크 p가 p 주소에 있는 값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넘버 1과 넘버 2를 대입을 시키고요. 출력하실 때는 이제 %d로 출력을 하되 마찬가지로 %n%p p가 주소가 들어가 있고 p의 별표는 주소의 값이란 뜻입니다. n%는 해당 변수의 주소라고 보면 되고 에스터리스크는 이제 포인터 변수의 값이란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썸이란 문법 없이 정상적으로 8이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를 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작성을 주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포인터 이제 변수라는 거는 이제 주소를 정확하게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이상하죠, 말이.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별도의 일반 변수랑 다르게 여기는 주소만 저장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선언 방법은 이제 일단 변수를 예시로 적겠습니다. 제가 캐릭터형으로 넘버라고 일단은 만들었을 때 내가 지금 넣을 이제 자료형과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도 캐릭터로 일치시켜야 되고요. 주소를 넣을 부분.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 포인터 변수의 이름. 적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p자를 좀 적기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주소를 값을 넣을 수 있는 이제 포인터 변수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주소 넣을 때는 p에다가 이제 n%num 그러면 num에 있는 주소 값을 저장한다. 아까 16진수로 총 8자리 출력된 거 확인하셨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p의 값을 활용하거나 저장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별표 asterisk p 이렇게 이용하신다면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도 있고요. 3 더하기 5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num에다가 int result 해서 p 그럼 p의 지금 8이라는 값이 p의 주소에 있는 값이 8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을 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석 처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걸 주석 처리 잠깐 지우고 이제 오류가 없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언할 때는 이제 참고하는 주소를 넣을 변수의 자료형과 일치시켜야 되고 별표 p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는 실제로 p 포인터 변수의 n% 변수 이름으로 주소를 넣어줍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그 다음 가져오실 때는 이제 그러니까 에스터리스크 p n%n이죠. 에스터리스크 p가
변수처럼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져오시거나 넣으실 때 에스터스크 P로 사용하신다. 자, 포인터를 원래 수업하면 요것만 해도 한 3, 4시간 걸려요. 지금은 약간 기초반이기 때문에 포인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하는지만 대략적으로 알려드렸고요. 나중에 시언어 고급 강좌 열릴 때 그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차원 포인터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해서 뭐 보통 코드 테스트라든가 좀 대기업 중소기업에 또 많이 쓰는 연결 로드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 꼭 깨셨을 때 포인터 문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혹은 이제 다차원 포인터랑 나중에 되면 이제 메모리 얼로케이션 그러니까 메모리 분배, 분할 이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동적 메모리 할당 이런 거 쓰실 때 포인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포인터 지금은 개념 정도만 잡아주시고 나중에는 포인터를 좀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강 긴 수업 들어주신다고 감사하고요. 부족한 수업이었을 수 있지만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